이렇게 그 낡아 보이고 염색이 해지고 그런 가방들도요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원 작업을 마치고 염색을 할 건데요. 이제 광택이 지금 세척과 복원으로 해서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칸이 한 칸씩 살펴보면서 지금 복원을 한 상태예요. 모서리 부분, 지퍼 이쪽 부분 이제 염색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되고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퍼 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안쪽까지 해서 염색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요 염색이 가죽의 면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 보테가 같은 경우에는 엮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붓에 염색약품을 너무 많이 발라도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량으로 해서 조금씩 하고 이 엮인 부분을 뭉치지 않게, 그리고 이런 접힌 부분도 틈 사이까지 지금 보시면 결대로 이렇게 염색을 해주다 보면은요 어디 부분이 뭉쳤는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뭉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차적인 염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침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안감에 들어가 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안감을 이렇게 빼내 주셔야 돼요. 안감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나서 염색을 해줍니다. 이제 이쪽 부분도 할 거니까요. 주머니 부분도. 자, 그러면 다시 일단은 위쪽에 지퍼라인 부분, 그 부분을 꼼꼼히 해주고 뭉치는 부분이 없게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느낌부터가 이쪽 염색이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기초적인 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염색약은 바르거나 뿌리거나 어떻게 보면 염색이라는 것이 마감이죠. 마감에 하는 거고, 세척부터 해서 세척, 복원 작업, 그리고 1차 염색이 필요한 제품은 1차 염색, 기본적인 작업이 잘 돼야지만이 이 마감 염색을 할 때 마무리를 했을 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붓에 안감하고 가까운 쪽은 붓에 염색 약품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붓에 약품이 너무 많으면 이런 손잡이 같은 부분을 염색을 할 때 이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위쪽을 어느 정도 했으면 살짝 건조를 해 볼게요. 틈 사이에 어디 뭉친 데가 없이 잘 됐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 보이죠? 여기에서 약품을 이 약품을 적당량으로 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마감을 또 유성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안감도 빼놨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약 한 5cm 정도를 쭉 했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테가 베네타는 이 엮인 모양, 엮인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염색을 해주고, 또 하나는 붓의 약품을 너무 많지 않게 해서 틈 사이에 염색약품이 뭉쳐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량을 적당히 해서 가볍고 얇게 염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미 먼저 발라진 부분은 서서히 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복원을 맡기시면은 좀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전화했었고, 응? 그 언제 되냐 뭐냐 하는데, 이 공정을 보고 저도 이제 제자들을 몇 명 가르쳤는데, 복원 기술을요. 이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복원을 하고 염색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손님한테 발송을 하기 때문에,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시는 것도 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손님이 서두른다고 해서 막 대충 막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잠바 같은 경우.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세척을 하니까 얼룩이 보이더라, 아니면 세탁을 하니까 안 보이던 얼룩이 보이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손님한테 뭐 추가 요금을 받겠어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기초적인 염색법을 배우면은 공방을 하시는 분들도 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공예품 자체가 가죽이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배우는 거죠, 단계별로. 적어도 가방을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할 때 희끗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에까지 한다고 해서 욕심대로 막 약품을 듬뿍 발라버리면 안에서 그 상태로 마르고 굳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입구 쪽 지퍼 있는 쪽을 이렇게 약품을 조금씩 양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발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접힌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을 더 염색을 한다, 두 번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틈 사이를 다시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깨끗이 염색이 되고 조금 희뜩하거나 오래된 느낌, 낡은 느낌이 없어 보이면은 손님들이 상당히 만족합니다. 일단 깨끗해지니까요. 보테가 베네타는 엮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을 할 때도 엮인 방향 쪽으로 염색을 해주고 사이사이에 너무 염색약품이 뭉쳐있지 않게 신경 써주면서 염색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비틀어 보면은 어디가 염색약품이 뭉쳤는지 아니면 어디가 염색이 안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붓으로 솔질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때 건조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만 해도 이 지퍼 있는 쪽, 지퍼 라인 쪽이 희끗하게 떨어졌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해 보이죠. 이게 보공과 염색입니다. 오늘은 이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염색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주머니 쪽만 제가 이제 마감을 하면은 다시 또 깨끗해지고 유성으로 해서 한 번 더 마감을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